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릭터 매뉴얼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릭터를 다양하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더 체계적인 정리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비즈니스를 위해 반드시 구축해둬야 하는 중요한 캐릭터 매뉴얼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캐릭터는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 매뉴얼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캐릭터 매뉴얼북입니다. 캐릭터 매뉴얼북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명칭 그대로 유추를 해보면 캐릭터에 관련된 설명서, 매뉴얼, 대충 이런 거라고 좀 느낌은 오시죠? 다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매뉴얼과 가이드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매뉴얼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설명서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이드는 안내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곧 설명서는 전체 시스템 이해를 위한 세부 내용, 운영 및 해결 방안 등 제시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지침, 집합 설명서인 것이고요. 가이드 안내서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참고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자 하는 캐릭터 매뉴얼북이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명서 플러스 안내서가 결합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매뉴얼북, 캐릭터 매뉴얼 가이드북, 캐릭터 가이드북, 캐릭터 스타일 가이드북 조금씩 불리우는 명칭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모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매뉴얼이라는 범위가 가이드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이므로 통상적으로 매뉴얼북이라고 지칭하시면 제일 무방하고요. 다만 애매하지만 그냥 단순 가이드북으로만 불리운다면 사실상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걸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서 웬만하면 캐릭터 매뉴얼북 또는 매뉴얼 가이드북으로 사용되는 걸 더욱 권장드리긴 합니다. 물론 가이드북이라고 실무에서 쓰시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매뉴얼북 설명에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서 플러스 안내서로 구성된다고 이제 이해하셨으면 되는데 대체 그럼 캐릭터 매뉴얼북은 무엇일까요? 매뉴얼 설명서에서는 캐릭터를 소개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캐릭터의 컨셉 등 처음 기획한 의도부터 시작해서 캐릭터의 매력적인 스토리, 세계관 설명 등 캐릭터의 특징과 함께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자료가 들어가요. 거기에 더불어 캐릭터의 외형적인 디자인에 대한 기본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캐릭터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앞, 뒤, 옆 조형적인 구조를 이해시켜주고 전용 컬러, 1도 컬러, 흑백 컬러 등 컬러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제공해주죠. 이어서 가이드 안내서에서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 지침이라든지 로고, 굿즈 디자인, 패턴 등 다양한 상품 디자인에 활용되는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셈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뉴얼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가이드를 통해서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활용할 때 다양한 가이드 안내를 해준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 매뉴얼북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캐릭터 매뉴얼북이 왜 필요한 건지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공부를 할 때 무작정 공부부터 하기 전에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목적을 이해하고 학습하면 훨씬 효과적인 공부 결과가 나온다는 것처럼 캐릭터 매뉴얼북의 목적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선 캐릭터 매뉴얼북의 목적은 간략하게 정의해 보면 캐릭터의 기본 정보를 설명해주고
캐릭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매뉴얼북을 토대로 결국 캐릭터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 아니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한 시청자분들이라면 캐릭터 라이선싱이란 단어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부연 설명만 드리자면,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맺고 캐릭터의 사용권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로열티를 받는 사업입니다. 내 캐릭터로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고도 캐릭터 아트웍만 대여하고도 로열티로 돈을 버는 셈이죠. 그러니 캐릭터에 관련된 상품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여기저기 더 많은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일명 하나의 캐릭터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왜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결론은 캐릭터 매뉴얼북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캐릭터로 돈을 벌기 위한 핵심 사업인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캐릭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소규모로 캐릭터 굿즈 만들어 보고 팔아보면서 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캐릭터 매뉴얼북이 없어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막상 그렇게 해서 계속 판매가 또 잘 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캐릭터 매뉴얼북 없이는 캐릭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한계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애초에 그냥 캐릭터 사업을 하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캐릭터 매뉴얼북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애초에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캐릭터 매뉴얼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필요한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캐릭터의 소개 역할, 캐릭터의 자료집 아카이브의 역할, 캐릭터 상품화 가이드에 대한 역할, 캐릭터 컨펌 및 지침 가이드로서의 역할, 이렇게 4가지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릭터 매뉴얼북의 역할 중 공통사항은 어쨌든 내 캐릭터가 이렇게 좋고 매력적이고 사업화에 적합한 좋은 캐릭터라는 것을 어필하고 알려야 하는데 일일이 다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미팅에 가면서 했던 말 또 하고 여러 번 또 하고 매번 이럴 수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좋은 업체는 직접 몇 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업체들에게 매번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 캐릭터의 매뉴얼북이 필요한 겁니다. 감이 좀 오시죠? 이 매뉴얼북 한 권으로 캐릭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매뉴얼북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거래 업체들도 내 캐릭터에 대한 첫인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직접 대면하는 미팅 자리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널리 알릴 때나 전시회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바이어들로부터 컨택트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키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 소개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계관으로 매력을 어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의 특징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필하는지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귀여운 캐릭터 외형 디자인만 보고 좋아했다가 캐릭터의 매력적인 세계관이나 컨셉을 이해하고 더 팬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캐릭터 오리지널 원형과 정확한 컬러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캐릭터로서 복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더 핵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 자료집 아카이브의 역할입니다. 캐릭터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 이 아카이브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복사되어야 하는 캐릭터의 특성상 매우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한 거래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사업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캐릭터 데이터를 잘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거래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사업관계에 좀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캐릭터의 상품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이 캐릭터로 이렇게 상품화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이드를 주는 역할입니다. 캐릭터가 상품화 양산되기까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다고 매번 큰 비용을 들여서 수많은 상품을 다 만들어보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일일이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북을 통해서 상품화 사업 시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상품화 섹션을 보면 이 캐릭터로 상품을 만들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최소한 거래업체들이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양한 상품 업체들, 즉 라이선시들에게는 가장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주는 그 기준이 여기에서 찾기도 하니 아무래도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겠죠. 내 캐릭터를 쓰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멋진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무언의 어필이 되는 셈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캐릭터 컨펌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북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캐릭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다른 업체에서도 어느 업체 만들었던 간에 캐릭터는 당연히 통일된 이미지로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상품이 나오면 라이선서, 즉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매번 캐릭터 아트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컨펌 기준 가이드를 제공해야겠죠. 이런 컨펌 지침 가이드를 사전에 잘 정리해주면 상품 업체에서도 기준에 맞게 제작될 것이고 하나하나 컨펌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업무 효율적으로 간소화될 것이고 양쪽 모두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컨펌 과정을 한쪽이 까다롭거나 한쪽이 대충하거나 맞지 않아서 파트너로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하게 돼요. 그만큼 정확한 컨펌 기준과 컨펌 관리로 양쪽 다 윈윈하기 위해서라도 매뉴얼북의 역할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매뉴얼북은 또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야 될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캐릭터 매뉴얼북의 구성 요소, 사실 정답 정의는 없습니다. 이 업체 기준별로 조금씩 다 구성도 다르고 분량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구성은 있어야 최소 실무에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갖춰야 되는 요소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크게 컨셉, 베이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프로덕트, 사용 지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업체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 진행 시에는 이해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셉 섹션에서는 캐릭터의 기본 기획 의도, 간단 명료하게 이 캐릭터는 뭐다, 정체성을 알려줘야 하고요. 캐릭터의 프로필을 통해서는 캐릭터의 기본 정보 및 특징 성격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캐릭터를 더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어필할 수 있게 매력적인 스토리, 세계관의 설정이나 캐릭터 서로 관계에 대한 관계도를 통해서 캐릭터 간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시스템은 캐릭터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릭터 조형미 가이드, 캐릭터 전용 컬러, 보통 웹용 RGB 컬러 모드와 인쇄용 CMYK 컬러 모드를 제공합니다. 캐릭터 라인 아트나 면 쉐입 아트, 1도 컬러 아트 등 쉐입에 따라서 다양한 아트도 제공하고요. 프로포션에서는 전체 캐릭터 간의 사이즈 비율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캐릭터가 그룹으로 여러 개 같이 노출되는 경우에 이런 가이드 기준이 필요합니다. 캐릭터 전용 로고와 전용 폰트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인지시켜 줄 수도 있고요.
다음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으로 캐릭터의 응용형을 제공합니다. 시즌 및 테마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 포즈나 희노애락, 다양한 캐릭터의 감정 표현, 기타 다양한 아트 스타일을 응용용 아트웍, 함축적인 스토리나 세계관을 포스터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캐릭터에 관련된 다양한 소품 및 아이콘도 제작해두면 기타 온오프라인 상품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서 또 권장드립니다. 패턴은 워낙 상품 여기저기 활용되는 단골 에셋이기 때문에 꼭 필히 준비를 해두셔야 하고요. 엠블럼 또한 캐릭터 단독 이미지 상품 속에서 좀 탈피해서 더 패셔너블하고 좀 더 상품성 에이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티셔츠 같은 상품에 활용할 때는 캐릭터 엠블럼 도안이 좀 찰떡이기도 합니다.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상품, 제품 그 자체를 보여주는 섹션인데요. 크게 실제 상품화가 진행된 디자인을 제시해서 캐릭터의 상품화에 이력을 어필하는 섹션과 아직 상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컨셉 모급이나 상품 디자인 도안을 통해서 실제 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필할 수 있어요. 태그처럼 실제 상품화에 필요한 디테일한 섹션까지 구성해 두신다면 더 체계적으로 보이고 신뢰가는 매뉴얼북으로 비춰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지침 섹션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정확한 캐릭터 사용 규정 지침 가이드를 좀 제시하고 라이선시 상품 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아트 컨펌률을 좀 높이고 컨펌에 관련된 업무를 편리하게 좀 간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 매뉴얼북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매뉴얼북을 만들지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제 캐릭터 매뉴얼북이 무엇인지, 왜 꼭 필요한지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어서 캐릭터 매뉴얼북 샘플을 직접 보면서 상세 주요 섹션별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캐릭터 매뉴얼북의 중요성을 꼭 잊지 마시고 캐릭터 만드실 때부터 조금씩 사전에 캐릭터 매뉴얼북도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분들,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